안녕하세요, 선생님. 며칠 전 뉴스를 보니까 국회연금 퇴기를 6개월 연장한다고 하던데, 그러면 기초연금 40만 원을 전체 지급할 가능성이 있기는 한 건가요? 작년부터 긴 시간 동안 여러 차례 회의를 한 것 같던데, 그동안은 뭐라고 이제 와서 기간을 연장한다는 건지, 참. 내년 총선에서 노인들 표를 이식한 지키지도 못할 공약만 늘어놓지는 않을지, 알베르토 선생님의 생각은 어떠신지 궁금하네요. 안녕하셨습니까? 행복한 인생 이마 알베르토입니다. 지난 4월 말까지 활동 종료 예정이었던 국회 연금개혁 특별위원회가 6개월 연장됩니다. 오늘은 국회 연금개혁 특별위원회의 지난 활동 내용과 앞으로 해결해야 될 문제점에 대해 아주 쉽게 설명해 드리겠습니다. 작년 7월 공적연금개혁을 위해 출범했던 국회 연금개혁 특별위원회가 지난 4월까지 여러 차례의 회의와 공청회를 개최하기는 했지만 연금개혁 초안조차 도출하지 못한 채 활동기간을 모두 써버린 상황인데요. 여기에 연금개혁 초안 도출을 위해 산하에 연금 전문가 16명으로 구성된 민간 자문위원회를 두었지만 그들이 제출한 보고서와 공청회 내용을 보면 정말 한심하기 짝이 없습니다. 국민연금이 기금 고갈을 늦추기 위해 더 많이 걷고 지급 시점을 늦추는 것에는 동의했지만 지급 금액 동결과 소폭 인상을 두고 의견을 좁히지 못했고 기초연금은 40만 원으로 인상 필요성은 인정되나 일괄적인 인상보다는 빈곤 격차 완화를 위해 하위 계층에게 더 주는 방식을 고려할 필요가 있다고 밝혔는데요. 좀 더 구체적인 내용을 살펴보면 2023년 현재 소득 하위 70%에게 32만 3,180원까지 지급하고 있는 기초연금을 2024년엔 노인 70%에게 35만 원을 지급하고 2025년부터는 지급 대상을 소득 하위 40%로 30% 줄이면서 5만 원 인상된 4만 원을 지급하고 2026년부터는 다시 10만 원을 인상해서 취약계층에게 50만 원씩 더 집중적으로 지원하는 선택적 복지를 추진해야 한다는 내용입니다. 기존의 기초연금을 받던 30%의 어르신들에 대한 대안은 내놓지도 못한 채 말이죠. 다음은 국회연금개혁특별위원회의 지난 4월까지 활동 내용을 기초연금, 국민연금, 퇴직연금의 관점에서 요약해보고 그 문제점을 제시해보겠습니다. 첫 번째, 기초연금에 대한 협의 내용입니다. 먼저 지급 범위는 100% 전체 지급과 40% 선택적 지급이 대립했고 지급 금액은 30만 원 유지, 40만 원 인상, 그리고 50만 원 선택적 지급을 각각 주장했는데요. 얼마나 많은 어르신들께 얼마를 지급해야 하는지도 물론 중요하겠지만 어르신들의 공분을 사고 있는 국민연금 연계감액, 부부감액, 그리고 기초연금을 받으면 최빈곤층인 기초생활수급자의 생계급여를 받은 만큼 100% 감액하는 등의 근본적인 문제에 대한 접근은 거의 없었던 것이 더 큰 문제라고 판단됩니다. 또한 집 있는 사람이 전세 사는 사람보다 기초연금 수급에 훨씬 유리하며 현금보다 부동산을 소유해야 훨씬 많은 기본공제를 받을 수 있는 등의 불합리한 기초연금 계산 방법도 수정 보완 작업이 필요한 시점인데요. 현재 정부의 세금 수입이 줄어들어 예산이 부족한 상황 속에서 수조 원의 추가 예산이 소요되는 지킬 수 없는 공약보다는 적은 예산으로 큰 효과를 볼 수 있는 기초연금의 악법부터 고쳐나가는 것이 선행되어야 하지 않을까요? 두 번째는 국민연금에 대한 협의 내용입니다. 현행 9%인 국민연금 보험료율을 12에서 15%까지 인상하고 지급 개시 연령도 62세에서 67, 8세 정도로 높이는 것에는 동의했지만 소득 대체율, 즉 얼마나 지급할지는 현행 40% 유지와 45에서 50%로 보장 강화를 두고 첨예한 대립을 마무리하지 못한 상황인데요. 물론 국민연금 기금 고갈을 최대한 늦추고 재정 건전성을 강화하는 것도 중요하겠지만 기본적으로 국민연금 가입자와의 합의를 도출해내는 것이 우선되어야 하지 않을까요?
10년 이상 가입해야 받을 수 있는 국민연금을 많이 받으면 기초연금에서 탈락할 가능성이 높아지고 기초연금과 연계해서 50%까지 깎아버리고 여기에 국민연금을 많이 받으면 피부양자 자격을 상실할 가능성이 굉장히 높아지고 지역 건강보험료를 더 많이 내야 하는 등의 문제가 많은데요. 사적연금은 피부양자, 지역 건보료 그 어디에도 소득으로 반영되지 않는 것과 비교한다면 너무나 불공평하다고 할 수 있습니다. 그래서 기초연금을 40만 원으로 인상하면 국민연금 가입자 34% 정도가 연금 가입을 중단할 의사가 있다고 밝힌 것 아닐까요? 따라서 국민연금 가입자와 기초연금, 건강보험 등과의 형평성 문제부터 바로잡아야 할 것입니다. 세 번째는 퇴직연금에 대한 협의 내용입니다. 지난 4월 19일 열린 퇴직연금의 노후소득에 대한 2차 공청회에서 퇴직연금의 준공적연금화 제안이 나왔는데요. 쉽게 말해 개인의 퇴직금을 강제로 퇴직연금으로 전환시키고 중도 인출을 제한하는 등 실질적인 공적연금화를 추진해야 한다는 것입니다. 너무 황당하지 않나요? 근로자 입장에서 퇴직연금은 내 돈처럼 쓸 수 있는 돈인데 국가가 강제로 연금화해야 한다면서 모두 가져가거나 중간에 찾아 쓰지도 못하게 강제한다면 이게 민주주의 국가인 대한민국에서 과연 있을 수 있는 일일까요? 도대체 이런 분들이 무슨 연금 전문가이고 민간 자문위원인지 도무지 이해할 수 없는 내용인데요. 이날 2차 공청회의 내용을 간단히 정리해보면 연금의 다층 보장 체계를 주장하고 있습니다. 중상층에게는 기초연금을 지급하지 않고 국민연금, 퇴직연금으로 노후소득을 보장하고 기초연금은 저소득층에만 지급해서 국민연금과 함께 두텁게 지원하자는 것입니다. 지난 4월 27일 국회에서는 연금개혁특별위원회의 활동기한을 10월까지 6개월 연장했는데요. 내년 총선을 앞두고 정치권의 눈치만 보고 있는 민간 자문위원들은 우리가 괜히 국민들께 욕먹을 필요가 없지 않냐며 국회에 제출할 보고서에서 내 이름은 빼달라고 했던 상황 속에서 이들에게 무엇을 기대할 수 있겠습니까? 상황이 이렇다 보니 벌써부터 오는 10월 보건복지부와 함께 국회에 제출하게 될 공적연금 개혁안에 대해서도 사실상 빈손으로 끝나게 될 것이라는 분위기가 감지되고 있는 것이 사실입니다. 여기에 지난 4월 발간된 기획재정부의 자료에 따르면 2023년 정부의 세금 수입은 전년 대비 수십조 원이 줄어들 것이라는 전망이 나오고 있는 상황인데요. 실제로 지난 1, 2월 두 달간의 세수만도 전년 대비 16조 원 정도 감소한 상황입니다. 따라서 이렇게 정부의 총 수입이 줄어든 상황 속에서 어르신들께서 그토록 바라시는 기초연금 40만 원 노인 전체 지급은 사실상 물 건너갔다고 볼 수 있지 않을까요? 현재 국회연금개혁특별위원회에서는 일반 시민 500명이 참여하는 공론화위원회를 꾸리고 사회적 합의를 도출해내겠다는 계획이지만 이제 공적연금 개혁의 골든타임이 얼마 남지 않았습니다. 지키지 못할 허황된 개혁안보다는 지금 당장 바꿀 수 있는 어르신들께서 정말로 원하시는 것이 무엇인지 적극적으로 반영될 수 있기를 바라며 오늘도 알베르토가 어르신들의 행복한 인생 2막을 응원하겠습니다. 행복한 하루 되세요. 좋아요, 구독, 그리고 알림과 공유는 좋은 콘텐츠를 만드는 힘이 됩니다.